예, 다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우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옷이 안 바뀌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폴라틴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하루에 지금 다 찍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는 제가 이제 며칠 간격으로 올릴 텐데, 우선은 제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제 옆집에서 이제 슬슬 뭐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영상을 빨리빨리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속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차로서는 상속에 대해서 사실 길게 말씀드릴 것은 많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인터넷에 많이 정보들이 있으니까 잘 설명이 안 돼 있고 우리 상식에 잘 없는 내용들. 그래서 이 옆에는 4개입니다. 우선은 그 상속 포기 각서가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분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자녀들은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균형을 맞춰주는 제도는 없는지, 그리고 그게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계산 제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재산을 뭐 막내에게만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럼 나머지 자녀들은 이런 이때 유리분 제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나 혼자 이제 부모님을 모시면서 병 간호 다 했는데 왜 공평하게 상속되느냐라는, 그럴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제도가 기여분 제도입니다. 우선은 이 순서대로 했을 때 우선은 뭐 이건 정말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김 하셔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민법에서 말한 상속 제도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인 제도인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법에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나눈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사실은 뭐 물려준 사람도 완전 내 마음이랑 동일하게 이제 당연히 분배가 되는 게 아닐 테고, 받는 사람도 사실은 내 마음과 동일하게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만족할 수가 없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고, 실제로 상속이라는 제도 때문에 금수저라는 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걸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도 사실 불만족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어진다라면 뭐 그것도 분명히 가능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생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 어떻게 처분할지를 안 정하고 돌아가시면 뭐 엄청 큰 페널티에 의해서 50%를 국고에 귀속시켜 버린다라든지 이런 페널티를 부여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생전에 다 미리 정해놓고 돌아가셔라. 그래서 본인 돌아가신 분의 의사에 맞게 이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뭐 말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편집으로 다 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우리 원래대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상속 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사, 그러니까 원만한 가정 같아 보이지만 사실 뚜껑 열어보면 다 가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또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또그 처첩제도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적자 서자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뭐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자녀들 모아놓고 자 내 눈앞에서 이제 상속 포기 각서 쓰라고, 근데 그랬다고 한들 그러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그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 약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그 피상속인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공동 상속권자들끼리 모여서 작성을 한 그 상속 포기만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은근히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특별 수익자의 상속분 계산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여럿이 있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상 뭐 부모님이 편애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뭐 형은 막 유학도 보내주고 신혼집도 구해줬는데 나는 신혼집을 내 손으로 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국내에서만 뭐 국립대만 다녔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옆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법률 용어는 이제 글로는 너무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를 들자면 이 옆에 있는 예들이 그런 특별 수익에 해당될 수 있는 예가 되겠죠.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정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이제 들자면은 잠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A는 가족으로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생전에 자녀 C에게는 독립자금으로 1천만 원 상당의 예금 채권을 증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결국에 사망했을 경우에 상속재산, 그러니까 적극재산이라는 게 플러스 재산이 6천만 원인 경우에 뭐 채무는 없다고 전제하고, 이제 그러면은 부인 B, 자녀 C, D에게 각자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돌아갑니까? 알았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그 부인 B는 3천만 원, C는 자녀 C는 1천만 원, 자녀 D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뒤에서 이제 계산식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자녀 C는 생전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쵸 1천만 원을 미리 증여를 받았던 이 부분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C와 D의 그 금액 차이는 1천만 원이 나는 거죠. 결과적으로 C는 미리 1천만 원 받았고 지금 1천만 원을 상속을 받는 거고, D는 이제 2천만 원 다 상속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평을 기하는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산식을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상속재산 6천만 원에다가, 그러니까 상속재산은 6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살아생전에 그 A가 C한테 줬던 이 1천만 원 요거를 여기다 더하게 됩니다. 더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법정 상속분, 여기 7분의 3, 배우자는 5할 가산이기 때문에 배우자 7분의 3 그리고 자녀들 7분의 2씩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 C, 특별 수익을 얻었던 C는 이제 여기서 1천만 원을 빼게 됩니다. 이런 계산식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채권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다른 제3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액수를 산출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이제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특별수익자의 이런 상속분 계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특별수익을 만약에 미리 상정해 준 경우는 사실 결국 이 제도로 보호를 많이 못 받습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상속재산이 지금 아까는 예를 들자면 6천만 원인 분인데, 사실 6천만 원, 그러니까 가진 돈이 7천만 원인데 1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6천이 지금 상속이 시작됐다라면은 아까 앞에 케이스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총 7천만 원을 가지신 분이 한 6천만 원 정도를 자녀 C에게만 미리 다 줬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이제 셋이서 나누겠다라고 이제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이제 그 6천만 원을 받은 분한테는, 그러니까 자녀 C한테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전처럼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D 입장에서는 내가 2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어머니랑 나랑 나눠봐야 내가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를 C 너가 나한테 달라, 형이 나한테 달라 라고 이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다만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 몇백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한 돈 1천만 원 정도까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도가 됩니다. 자, 유리분이라는 제도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리분이라는 거는 돌아가시는 분이 저런 유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전에 아까 전처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만 거의 다 돈을 준 경우에, 그럼 나머지 상속인들이 거의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법이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뭐 저는 그런 기대까지 뭐 보호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서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정 부분, 그렇죠? 예를 역시나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정 상속분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5할이 가산이 되니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자녀 D인의 유리분은 7분의 2에다 곱하기 또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7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리분, 아까 그 케이스에서 만약 유리분이라는 걸 계산을 한다면은 아까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적어도 1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몇백만 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적어도 그 형한테
그 몇백만 원 더 줘서 내가 1,000만 원을 맞춰달라. 그러니까 이런 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이전의 케이스처럼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안 되고 유류분 범위 내에서까지만 보장을 받는다. 뭔가 억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돌아가신 분이 내가 모은 돈을 내가 처분을 살아생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만든다고 만든 제도가 그러면 그 유류분 제도 상속분에다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 곱해서 요 범위까지는 필수로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예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굳이 풀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옆에 있는 예를 보시되 그러니까 채권은 플러스 재산인 거고 채무는 마이너스 재산인 겁니다. 일단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걸 읽으신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결국 이 유류분 제도는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영상을 정지를 하셔가지고 요걸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특히 근데 이 유류분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나 이 계산도 계산이지만은 정말 이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너무 액수가 달라집니다.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액수를 산출하셔야지 크게 혼동되지 않으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주의하실 거는 우리가 상식상의 기여와는 다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아니면 내가 부모님을 간호했는데 이 정도 다 기여 아니냐? 그렇게는 기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기여만이 우리가 기여라고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직계 존속에 대한 2차적 부양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내 배우자를 내 몸같이 부양해야 될 1차적 부양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양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뭐 특별히 기여라고 인정을 해주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기여를 안 한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지만 기여한 사람은 또 인정해주지 않는 어찌 보면 부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특별한 기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 근로를 제공을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막 출연을 해가지고 상속재산 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 아니면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 정도를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직업을 막 포기를 하고 막 하루에 24시간씩 매달려 가지고 뭐 그렇게 기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기여분은 결국에 공동상속인 자녀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에 의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뭐 상속재산이 10억인데 여기서 기업은 2억 이렇게 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크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경우처럼 뭐 자녀 C의 기여분이 5천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옆에 계산하는 거죠. 상속재산에서 5천만 원 다 뺀 다음에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기여한 사람한테 5천만 원 더 해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5천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이렇게 기여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기여분은 그렇게 크게 쓰일 일이 많지 않고 크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특별수익자의 그런 상속분 계산이랑 그러니까 유류분 이런 제도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속 재산을 이렇게 어떻게 협의를 하시거나 이러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같은 경우나 유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형식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이게 상속재산이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또 빼돌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서 정확한 액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신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혹시 누락된 내용이 있거나 또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밑에 이제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빠이.